향이 가장 먼저 코를 찔렀다. 로즈마리와 타임. 사이드보드 위에서 숨쉬고 있는 값비싼 와인. 보통 사람들의 주택담보대출 월 납입금보다 더 비싸 보이는 추수감사절, 저녁 식사, 상차림. 물론 이 모든 비용은 내가 부어 지불한 것이다. 나는 부모님의 큰 분당 큰 아파트 식당 입구에 서서 아버지가 외과 의사의 정밀함으로 칠면조를 자르는 모습을 지켜본다. 내 어깨를 짓누르는 것은 익숙한 이무감뿐이다. 나윤, 아가야, 와서 앉으렴. 어머니가 매니큐어를 바른 손을 텅 빈 의자 쪽으로 흔든다. 박정아, 56세. 여전히 우리가 명절 카탈로그에나 나올 법한 가족인 척한다. 나는 자리에 앉는다. 도자기는 할머니께 물려받은 한국 도자기 제품이다. 은수저는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빛난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공허하다. 그때 사빈이 나를 2번이나 눈 깜빡이게 만드는 옷을 입고 방으로 깡충 들어온다. 크롭톱과 미니스커트인데 원단 때문에 숨이 막힌다. 빈티지 한삼 레이스. 복잡한 꽃무늬 패턴은 테이블 건너에서도 확연하다. 우리 할머니의 웨딩드레스였다. 1953년 부산항에서 인천으로 건너온 험난한 여정을 견뎌낸 그 레이스. 할머니가 믿고 서울의 작은 성당에서 할아버지와 결혼할 때 입었던 드레스. 내 것이 되어야 마땅했던 위층 내 옛방의 나전 칠기함에 안전하게 잠겨있던 그 드레스. 사비나, 내 목소리가 밋밋하게 나온다. 뭘 입고 있는 거니? 사비는 한 바퀴 돈다. 24세. 세상 물정 완전히 모르는 표정. 예쁘지? 맞춤 제작했어. 위층에서 썩고 있는 멋진 빈티지 레이스를 찾았거든. 뭐 썩고 있다고? 나는 그 단어를 조심스럽게 되풀이한다. 함은 잠겨 있었지만 솔직히 언니 그냥 거기 방치되어 있었잖아. 그녀가 무시하듯 손을 흔든다. 그때 나는 그것을 본다. 그녀의 손가락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작은 별처럼 빛을 포착한다. 게다가 오늘 밤 발표할 특별한 뭔가가 필요했어. 준서랑 나 할 말이 있거든. 테이블 위에서 휴대폰이 진동한다. 내려다본다. 알림. 380만 원 청구. 까르띠에. 승인된 사용자 사빈. 방이 살짝 기운다. 나는 테이블 모서리를 꽉 잡는다. 손가락 아래의 매끄러운 나무를 느끼며 내 세상이 산산조각 날 때 나를 붙잡아줄 단단한 무언가를 찾는다. 우리 약혼했어? 사빈이 소리를 지르며 아버지 쪽으로 손을 내민다. 박태영순 의자에 기대 앉아 마치 수백만 원짜리 계약을 성사시킨 것처럼 씩 웃는다. 막내딸이 훔친 보석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말이다. 축하한다, 얘야. 그는 와인잔을 들어 올린다. 내감신의 주류 매장 계좌로 사준 와인이다. 준서,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한다. 조심스럽게 머리 모양을 다듬은 복권에 당첨된 사람처럼 웃는 아마추어 DJ 준서가 고개를 끄덕인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제가 사빈이를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나는 무언가를 말해야 한다. 상황을 매끄럽게 넘겨야 한다. 웃으며 축하하고 할머니 드레스가 클럽 의상으로 난도질당한 것을 눈치채지 못한 척해야 한다. 내가 상의하지 않은 약혼 반지에 내 카드가 자금을 댔다는 사실을 모르는 척해야 한다. 내가 맥박 뛰는 ATM처럼 여기 앉아 있다는 사실을 무시해야 한다. 그러나 그때 아버지가 나를 본다. 정말로 나를 보더니 말한다. 질투하지 마라 나윤아. 내 동생을 축하해줘. 질투. 그 단어가 내 가슴 속에 무언가를 폭발시킨다. 6개월 전의 일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맹장염. 수술 후 응급실. 종이 가운을 입고 가니 침대에 혼자 누워 무섭고 아파서 누군가 필요해 엄마에게 전화했다. 배경에서 파티 음악이 들렸다. 엄마의 짜증난 목소리. 나윤아, 네 카드가 백화점에서 거절됐어. 고칠 수 있니? 지금 점심 식사 중이야. 괜찮니? 가 아니었다. 네가 필요하니? 가 아니었다. 그저 카드나 고쳐였다. 나는 유산이 훼손된 동생을 본다. 이 선을 넘은 것을 인정하고 이 상황을 바로잡아 줄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를 본다. 그는 이미 칠면조로 돌아가 침묵으로 나를 묵살하고 있다. 스위치가 켜진다. 나는 소리치지 않는다. 아무것도 던지지 않는다. 나는 그저 일어선다. 내 의자가 단단한 마루바닥에 긁히며 심판처럼 들리는 소리를 낸다. 준서 씨, 나는 그에게 직접 말한다. 내 목소리는 침착하고 냉철하다. 반지가 참 아름답네요. 제 생각엔 3.8캐럿 정도 될 것 같아요. 맑기도 아주 훌륭하고. 나는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그에게 향한다. 제 아멕스 카드에서 이것을 사기, 프라우드로 분류했어요.
사빈의 입이 벌어진다. 언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그런가? 나는 의자 등받이에 걸어둔 코트를 집어든다. 검은색 울, 맞춤 제작, 비싸다. 승인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고 자신만의 갑옷을 살 때 구입하는 그런 코트다. 저녁 맛있게 드세요. 파이도 맛있을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문까지 따라온다. 안박나윤, 당장 다시 앉아. 그러나 나는 이미 걷고 있다. 이미 떠나고 있다. 이미 끝났다. 차 안에서 시동을 켠 채 주차장에 앉아 있다. 운전대에 얹은 손이 떨린다. 집은 내 뒤에서 창문 너머로 따뜻하고 황금빛으로 빛난다. 그림처럼 완벽하지만 값비싼 포장지에 쌓인 거짓말이다. 울지 않는다. 대신 은행 앱을 열고 목록을 만들기 시작한다. 모든 정기 결제, 모든 승인된 사용자, 나를 저 집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결하는 모든 실타래, 휴대폰이 울린다. 사빈에게서 온 문자. 도대체 언니 문제 뭐야? 다 망치고 있잖아. 답장 없이 삭제한다. 그리고 신용카드 앱을 열어 카드 정지. 버튼 위에 손가락을 띄운다. 한 번의 탭, 그것뿐이다. 나는 누른다. 그리고 차를 몰아 그 서울치로 돌아간다. 아무도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내가 책임져야 할 유일한 사람이 나 자신인 내 조용한 아파트로. 그들의 집 난방유 게이지는 5% 컷을 가리키고 있다. 어제 식료품을 내려놓을 때 확인했다. 그들은 그것을 채우는 방법을 모른다. 그들의 신용카드는 한도 초과다. 겨울이 오고 있고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는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차가운 계산,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예상보다 짧게 느껴진다. 내 아파트 건물은 도심 업무지구 The Loop에서 요새처럼 솟아있다. 온통 철골과 유리 그리고 축복받은 익명성이다. 여기서는 아무도 우리 가족을 모른다. 여기서는 내가 제때 내는 월세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나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고 14층으로 엘리베이터를 탄다. 내 손은 여전히 휴대폰 위에서 안정되어 있다. 떨림은 일산 근처에서 멈췄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더 차갑고 더 깨끗한 무언가다.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켜지 않는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도시의 불빛만으로 충분하다. 나는 코트를 소파에 던져놓고 곧바로 노트북으로 향한다. 내가 내 돈으로 산 의자, 내가 조립한 식탁에 앉는다. 그들에게 단 한 푼도 요구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건설한 삶이다. 첫 번째는 신용카드, 각 계정에 로그인하고 수년간 전문적으로 이 일을 해온 사람의 근육 기억으로 화면을 이동한다. 사기 탐지, 위험 완화, 금융범죄 수사. 나는 지난 5년 동안 다른 사람들의 돈 문제를 분석해왔다. 이제 그 기술을 내 자신에게 적용할 시간이다. 아메리칸 아이디스프레스 정지. 사빈의 승인된 사용자 권한 제거. 비자 카드 정지. 사빈 제거 알름 마스터카드 정지. 모든 승인된 사용자 제거. 각각의 클릭은 문을 닫는 것과 같다. 아니, 그보다 낫다. 자물쇠를 바꾸는 것과 같다. 휴대폰이 다시 울리기 시작한다. 보지 않고 무음으로 돌린다. 그들이 궁금해하게 놔둬라. 다음 거래가 거절될 때 당황하게 놔둬라. 다음은 정기 결제다. 주택담보대출 이체, 4년 동안 나를 말려 죽인 월 420만 원의 출혈, 부모님의 집, 그들의 자산, 그들의 문제. 은행의 청구서 결제 섹션을 열고 제대 취소 버튼 위에 손가락을 띄운다. 2년 전의 기억이 떠오른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술에 취한 아버지. 나윤아, 네가 정말 잘하고 있다. 네 엄마와 나는 너무 자랑스럽다. 우린 네가 우릴 보살펴 줄 거라는 걸 항상 알았어. 고맙다가 아니었다. 감사한다가 아니었다. 그저 우린 네가 그럴 줄 알았어였다. 취소를 클릭한다. 시스템이 확인을 요청한다. 확인한다. 다음은 케이블 및 인터넷 패키지. 매달 17만 9천 원. 아버지가 골프를 보고 어머니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단 한 건의 거래도 성사시키지 못한 남자와 결혼한 여자가 아닌 척 필터링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릴 수 있도록. 취소, 확인, 완료, 의자에 기대어 화면을 응시한다. 아파트가 너무 조용해서 내 숨소리가 들린다. 이것이 평화가 내는 소리다. 요구도 없고 죄책감을 심어주는 일도 없고 내 과거를 뒤져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동생도 없다. 하지만 다른 무언가가 있다. 내 인식의 가장자리를 괴롭히는 무언가.
나는 내가 일요일 아침마다 습관적으로 확인하는 신용 모니터링 계정을 연다. 나이스 신용평가가 천천히 로드되고 그것이 거기에 있다. 빨간색 깃발 경고가 누군가 내 문 앞에 두고 간 폭탄처럼 맨 위에 앉아있다. 새 계좌 개설, 소상공인 대출, SB 4,500만 원, 2,000원, 사업명 박사빈 엔터테인먼트. 목이 막힌다. 다시 읽는다. 내 눈이 명확하게 보고 있는 것을 내 뇌가 처리하기를 거부한다. 내 개월 전 개설, 내 주민등록번호로, 내 신용예우로, 내 책임수로 나는 대출 신청 세부 정보로 클릭한다. 내 정신이 흔들리는 동안 내 손은 자동적으로 움직인다. 사업 계획서, 재무 예측, 소상공인 대출에 필요한 모든 관료적인 헛소리들이 조각조각 로드된다. 그리고 신청서 서명 페이지, 내가 어디서든 알아볼 수 있는 필체, 사빈에 늘어지고 부주의한 휘갈김이 아니다. 계약서에 사용하는 그의 정확한 블록체, 그가 전문적으로 보인다고 생각하는 글자들이다. 박태영, 파산한 부동산 중개업자. 어린 딸의 환상적인 경력에 자금을 대기 위해 내 서명을 위조하고 있다. 나는 너무 빨리 일어서서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마루바닥에 부딪힌다. 그 소리는 등록되지도 않는다. 나는 이제 방을 서성인다. 내 마음은 그 의미, 결과, 법적 파급 효과를 따라 질주한다. 사기, 신분도용, 연방법 위반, 복수형이다. 이것을 신고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진다. 존재하지 않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한 4,500만 원의 빚이 내 이름으로. 왜냐하면 사비는 금붕어의 주의력과 신탁기금, 베이비의 직업 윤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신탁기금이 없으므로 그녀는 신탁기금 베이비도 아니다. 우리는 나를 가지고 있었다. 나에게 의존했다. 나는 휴대폰을 잡고 연락처를 훑어 이재원을 찾는다. 우리는 인접부서에서 일한다. 그는 위험관리, 나는 데이터 분석. 우리는 이전의 사기 사건에 협력했다. 그는 유능하고 철저하며 전문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가족이 아니다. 전화벨이 2번 울린 후 그가 받는다. 나유나 추수감사절에 자정이 다 됐는데 당장 당신의 눈이 필요해요. 내 목소리가 내 귀에도 이상하게 들린다. 밋밋하고 기계적이다. 사기 사건, 개인적인 거요. 잠시 멈춘 후 가지고 있는 걸 나한테 보내. 내일 아침에 바로 볼게. 고마워요. 재원이의 목소리가 약간 부드러워진다. 괜찮아? 내가 괜찮은가? 나는 정밀함과 신중한 계획으로 쌓아 올린 내 삶을 아파트 주변에서 둘러본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다. 모든 것이 통제해 있다. 하지만 통제해 있지 않았다. 그렇지 않은가? 내가 미소 짓고 청구서를 지불하는 동안 그들은 나를 조각조각 해체하고 있었다. 괜찮아질 거예요. 나는 그에게 말한다. 지금 파일 보내고 있어요.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모든 것을 그에게 전달한다. 신용보고서, 대출 서류, 주택담보대출, 결제 기록. 내가 몇 년 전에 봤어야 할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류 흔적이다. 휴대폰이 다시 울린다. 사빈에게서 온 또 다른 문자. 이번에는 훑어본다. 이 망할, 당장 이거 고쳐. 미안해는 아니다.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가 아니다. 그냥 이거 고쳐 크다. 나는 그녀의 연락처 정보를 열고 이름을 변경한다. 커서가 텍스트 필드에서 깜빡인다. 나는 이게 피고인 1호라고 입력한다. 저장. 엔펜, 영화의 진실, Sub-Zero Truth. 다음 날 아침은 차갑고 밝게 다가온다. 1년 중 가장 큰 쇼핑의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다. 나는 식탁에서 여전히 잠옷 차림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다. 그때 알림이 시작된다. 거래 거절 50만 원. 분당 웨딩 부티크 거래 거절 7만 3천 원. 설리번 술집 거래 거절 21만 5천 원. 백화점. 각각의 알림은 작고 사악한 만족감을 가져다 준다. 이것이 책임이 보이는 모습이다. 은행이 문을 닫을 때 일어나는 일이다. 휴대폰이 울린다. 당연히 사빈이다. 음성 사서함으로 넘긴다. 그런 다음 문자. 당장 멈춰. 나윤. 나는 답장하지 않는다. 대신 노트북을 열고 스프레드시트를 만들기 시작한다. 지난 5년 동안 내가 그들에게 준 모든 지불, 모든 청구, 모든 돈. A열, 날짜, 별, 금액, T열, 목적, D열, 누적, 합계. 숫자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이 올라간다. 1억 4,500만 원. 반올림 오차를 위해 몇십만 원은 제쳐두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도둑질에 반대했을 때 질투한다고 불릴 특권을 위해서? 휴대폰이 한 번 더 울린다. 내가 이름을 바꾼 연락처에서 온 또 다른 문자다. 이번에는 읽지도 않는다. 나는 알림을 무음으로 설정하고 스프레드시트로 돌아간다. 울리게 놔둬라. 당황하게 놔둬라. 안전망이 걸어나갈 때 삶이 어떻게 보이는지 스스로 깨닫게 놔둬라. 겨울이 오고 있고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주가 축복받은 침묵 속에서 지나간다. 분당 집은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내 백미러에서 어둡게 앉아있다. 문자도 전화도 없다. 그저 차가운 서울의 겨울이 자리 잡을 뿐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누구를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내 책상에 있을 때 재원이가 인쇄된 스크린샷을 내 키보드 위에 놓는다. 이거 봐야 돼. 틱톡에 영상이 페이지를 채운다. 사빈이 담요를 두르고 분당 집의 문새 어슴푸레한 거실처럼 보이는 곳에 앉아있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다. 캡션은 스토리타임. 부자 언니가 나이 든 부모님을 얼려 죽이려고 할 때.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숨 쉬지 않는다. 그저 조회수를 응시한다. 230만 회. 계속 스크롤해. 재원이가 조용히 말한다. 나는 스크롤한다. 댓글들은 분노의 벽이다. 수백 명의 낯선 사람들이 나를 꽁 괴물, 기업, 사이코패스라고 부른다. 드레스에 대한 어리석은 논쟁 때문에 가족을 버린 사람이라고 한다. 이야기는 깔끔하고 날카롭고 완전히 조작되었다. 사빈의 눈물 젖은 연기에 따르면 나는 그녀의 약혼에 질투심을 느껴 한겨울에 난방과 인터넷을 끊었다는 것이다. 훔친 신용카드에 대한 언급은 없다. 파괴된 유산에 대한 언급도 없다. 내 이름으로 받은 엔다 4,500만 원 대출에 대한 언급도 없다. 그저 나, 악당이 불쌍하고 나이든 부모님을 어둠 속에서 얼어 죽게 내버려 둔 것이다. 꽤 잘하네. 나는 말한다. 내 목소리는 멀리서 오는 것처럼 들린다. 그 점은 인정해 줘야겠어. 나윤, 재원이가 의자를 끌어당긴다. 이건 단순히 나쁜 언론 보도가 아니야. 공유수를 봐. 이 영상은 페이스북 그룹에 재게시되고 있어. 눈 갑질 밀레니얼 폭력 같거나 전폭 가족이 먼저다. 같은 이름의 그룹에 말이야. 심지어 우리 부모님의 난방비 모금을 위한 GoFundMe도 만들었어. 120만 원이 모였어. 나는 무언가를 느껴야 한다. 분노, 어쩌면 공포. 그러나 나는 그저 차갑다. 온도 조절기가 작동하고 아무도 나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내 아파트와 같은 온도다. 휴대폰이 울린다. 이메일 알림. 제목 줄이 내 속을 뒤집는다. 인사팀 조사 필요. 나는 손가락이 무감각해진 채 이메일을 연다. 박나윤 씨, 저희 조직의 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괴롭힘 및 노인 학대 혐의에 대한 공식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회사 정책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조사해야 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인사팀과 회의를 예약해 주십시오. 이 문제와 관련될 수 있는 모든 문서를 가져오십시오. 이 이메일에는 6개월 전에 승진을 승인했던 성과 검토 때 내가 가족을 부양한다고 언급했을 때 고개를 끄덕였던 여성, 인사 담당 이사, 조은숙의 서명이 있다. 내 안식처, 내 경력, 그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유일한 것,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것을 노리고 있다. 나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이메일을 재원이에게 전달한다. 그는 그것을 읽고 의도적으로 침착하게 노트북을 닫는다. 회의실로 지금. 10분 후 우리는 서리가 내린 유리 뒤에서 단둘이다. 재원이는 마치 사건을 구성하듯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친다. 아마도 그러고 있을 것이다. 부동산 기록, 신용보고서, 모든 거래에 인쇄된 타임라인. 나윤. 그는 내가 그를 볼 때까지 기다린다. 타임라인을 봐. 나는 타임라인을 봤다. 내가 타임라인을 만들었다. 아니, 이 날짜를 봐. 그는 노란색으로 강조 표시된 줄을 두드린다. 5년 전 호수 부지. 내가 또 다른 지출을 승인하기를 주저할 때마다 1000번은 들었던 이야기. 네, 아버지는 네 학비를 대기 위해 꿈의 재산을 팔았다. 네가 지금 도와주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다. 내 가슴에 돌처럼 짊어졌던 죄책감. 그게 뭐? 재원이가 또 다른 문서를 테이블 위로 밀어 넣는다. 공식 레터헤드. 서울시 등기소. 매매는 8월 14일에 종결되었어. 6,200만 원에 1,000만 원에 팔렸지. 내 학비를 냈다는 걸 알아. 정말 그랬을까? 그는 세 번째 문서를 그 위에 놓는다.
왜냐하면 8월 14일 같은 날 박태영은 리버카지노에 6천만 원의 담보를 해결했거든. 단어들이 흐릿해진다. 나는 다시 읽고 또다시 읽는다. 6천만 원, 리버카지노, 8월 14일. 그가 그걸 도박으로 날려버렸다고. 내 목소리가 밋밋하게 나온다. 그 돈은 내 학자금으로 간 적이 없어. 너는 네 대출을 스스로 갚았어, 나윤. 내가 네 신용기록을 확인했어. 너는 7년 동안 매달 제때 납부하고 있었어. 회의실이 기운다. 나는 테이블 모서리를 꽉 잡는다. 손바닥 아래의 라미네이트가 매끄럽고 차갑고 진짜다. 죄책감은 조작된 것이었다. 그들은 너에게 이야기를 지어냈고 재원이가 계속한다. 너는 그들이 너를 위해 무언가를 희생했다고 믿고 싶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어.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 그들은 결코 그러지 않았어. 7년의 죄책감. 그들이 나를 위해 귀중한 무언가를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빚을 졌다고 정당화하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준 7년.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다. 내 가슴 속에 돌이 금이 간다. 아직 산산조각 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빠져나오는 길에 베이는 날카로운 모서리로 균열이 생긴다. 전부 보여줘. 나는 말한다. 재원이가 그렇게 한다. 도박빚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작은 담보들이 갚아지고 다시 열린다. 다양한 카지노에서 한도 초과된 신용카드. 자비를 경멸하던 박태영은 재산세로 갔어야 할 돈으로 슬롯 머신에 돈을 먹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 같다. 휴대폰이 다시 울린다. 또 다른 이메일. 사빈의 또 다른 친구가 내 회사의 홍보팀에 연락한 것 같다.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 이것을 문서화해야 해. 나는 말한다. 모든 것을 틱톡 영상, 타임라인 전부 다 이미 끝났어. 재원이가 노트북에서 폴더를 연다. 사빈이 게시한 모든 영상 다운로드되고 타임스탬프가 찍혔다. 모든 댓글의 스크린샷, 특히 그녀가 명시적으로 내 고용주를 언급하는 댓글의 스크린샷. 그리고 이것. 그가 클릭한다. 새 문서가 열린다. 명예훼손에 대한 예비소송 제기. 내 서명만 있으면 돼. 나는 정당성을 얻고 힘을 얻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대신 나는 7년의 무게가 어깨에서 벗겨지는 것을 느낀다. 내 인생에서 가장 가볍고 가장 화가 난 상태로 나를 남긴다. 인사팀에 답장해야 해? 나는 말한다. 사실적으로 해. 감정 없이 그저 타임라인과 문서만. 재원이가 노트북을 닫는다. 그리고 나윤, 너는 그들에게 설명을 해줄 빚이 없어. 너는 너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줄 빚이 있어. 나는 회의실에서 이메일을 작성한다. 전문적이고 냉철하게. 첨부된 문서에는 무단 청구를 보여주는 신용카드 명세서, 사기성 소상공인 대출 신청서, 카지노 합의를 증명하는 부동산 기록, 그리고 비방 주장을 보여주는 타임스탬프가 찍힌 사빈의 틱톡 영상 스크린샷이 포함되어 있다. 드레스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다. 추수감사절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는다. 마치 사기 사건을 제시하는 것처럼 사실만 나열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오후 4시 30분에 전송 버튼을 누른다. 4시 32분에 내 날씨 앱에서 알림이 온다. 극소용돌이 Polar Vortex. 서울 지역 접근 중. 기온이 영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체감온도 경보 발효. 나는 다른 앱을 연다. 분당tum 집 유틸리티에 연결된 앱이다. 내가 모든 청구서를 지불할 때부터 내 휴대폰에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 난방유 탱크 잔량 거의 비어있음. 경고. 나는 무언가를 느껴야 한다. 걱정. 어쩌면 오래된 죄책감의 유령. 하지만 나는 그저 숫자, 데이터, 그들의 선택에 따른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본다. 그들은 리필 주문 방법을 모른다. 그들의 신용카드는 한도 초과이며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안전망이 아니다. 극소용돌이가 오고 있고 나는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방문, 세일 후 법적 서류가 범죄 현장의 증거처럼 내 식탁 위에 펼쳐져 있다. 권리 포기서, 위임장 철회, 양식. 사기 신고 초안. 타임스 뉴 로먼 12포인트 글꼴로 작성된 23페이지 분량의 문서화된 도난 기록. 재원이는 어제 내가 이것들을 준비하는 것을 도왔다. 모든 조항, 모든 제출 요구사항, 박태연기 악용하려고 시도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허점을 안내해 주었다. 아버지는 자신이 사업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허슬링과 계약법을 실제로 이해하는 것의 차이점을 결코 배우지 못했다.
내가 재산 이전 문서를 검토하는 지점부터 3페이지를 넘겼을 때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서 진동한다. 엄마, 내 엄지손가락이 거절 버튼 위에 맴돈다. 심지어 가족의 전체 금융 구조를 법적으로 해체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도 오래된 습관은 쉽게 죽지 않는다. 문자가 내가 결정하기도 전에 나타난다. 할머니 진주 목걸이를 찾았어. 네가 우리를 얼려 죽이려고 하니 남방유를 사기 위해 전당포에 팔아야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일 거야. 2번 읽는다. 단어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녀가 목걸이를 찾았다. 사빈이 나전칠기함을 휩쓸고 간 후 살아남았을 것이라고 생각한 유일한 물건. 할아버지가 1953년에 일본에서 가져오신 미키모토 3중 진주 목걸이. 할머니가 미사에 갈 때마다 착용했던 목걸이. 내가 그녀의 추모 예배 때 다시 엮어서 착용할 계획이었던 목걸이. 내가 그녀에게서 남은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말이다. 더 젊은 나는 공황 상태에 빠졌을 것이다. 즉시 50만 원, 어쩌면 100만 원, 그 목걸이를 형광등 아래 전당포 진열장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필요한 금액을 송금했을 것이다. 새로운 나유는 다르게 본다. 이것은 인질극이 아니다. 소환장이다. 어머니는 내가 수표책을 열고 경계선을 해체한 채 기어오기를 원한다. 그녀는 내 죄책감에 내가 여전히 우리가 가족이라고 믿는다는 환상에 걸고 있다. 엘리아스가 연방 대출 서류에 내 서명을 위조한 순간 만료된 유한 책임 관계가 아니라 나는 조심스럽게 답장을 입력한다. 지금 갈게요. 아직 팔지 마세요. 3개의 점이 즉시 나타난다. 사라진다. 다시 나타난다. 마침내. 내 신용카드 가져와. 나는 답장하지 않는다. 대신 서류들을 가죽 포트폴리오에 모은다. 직장에서 클라이언트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사용하는 종류. 전문적이고 위협적이다. 그런 다음 노트북과 이 순간을 위해 특별히 구입한 작은 휴대용 프린터를 잡는다. 여의도의 페덱스 사무실. 주차장은 반쯤 비어 있다. 오후의 인파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안에는 피곤해 보이는 직원이 마감 시간을 세고 있는 사람의 표정으로 내가 카운터로 다가가는 것을 지켜본다. 이 문서들의 컬러 복사본이 필요합니다. 나는 포트폴리오를 그에게 밀어 넣는다. 가장 두꺼운 카드지에 15세트 인쇄해 주세요. 그는 페이지를 훑어본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눈썹이 올라간다. 은행 명세서, 부동산 기록, 빨간 잉크로 동그라미 쳐진 내 위조 서명이 있는 SBA 대출 신청서. 잔인한 언니에 대해 울면서 작년 크리스마스에 내가 사준 200만 원짜리 팔찌를 착용하고 있는 사빈의 틱톡 영상이 멈춰진 스크린샷들. 이것은 그는 멈춘다. 이것은 많은 금융 정보네요. 제 것입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한다. 이것을 훔친 사람들에게 제시할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페이지를 산업용 복사기에 넣기 시작한다. 기계가 조용한 가게에서 웅궁거린다. 20분 후 나는 인쇄 비용으로 37만 2천 원이 든 서류 상자를 들고 다시 길을 나선다. 한 푼도 아깝지 않다. 해가 지고 있다. 나는 부모님 집 진입로에 차를 세운다. 집은 밖에서 보면 똑같아 보인다. 위풍당당한 콜로니얼 스타일, 감싸는 현관, 중산층 상류층의 안정감을 외치는 종류의 장소다. 남방유 탱크가 연기만 남았다는 것, 내부의 모든 신용카드가 한도 초과라는 것, 내가 지불을 중단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60일 연체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나는 상자와 노트북 가방을 잡는다. 노크할 필요 없다. 그들이 무슨 일이 닥치고 있는지 깨닫고 나면 오래가지 못하겠지만 내 키는 여전히 작동한다. 문을 여는 순간 추위가 나를 강타한다. 상쾌한 정도가 아니다. 쌀쌀한 정도가 아니다. 정말 춥다. 숨결이 눈에 보이고 옷을 뚫고 들어와 뼛속까지 자리 잡는 그런 온도다. 벽의 온도계는 10도씨를 가리킨다. 나는 거실에서 그들을 발견한다. 아버지는 가죽 리클라이너에 앉아 플라넬 셔츠 위에 울 코트를 입고 있다. 마치 고급 북유럽 생활을 위한 카탈로그 모델처럼 보이지만 그는 몇 분당 등 교외에 있고 코트는 브룩스 브라더스 것이다. 어머니는 버버리 트렌치코트 거에 쌓여 택시를 기다리는 것처럼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있다. 그들은 둘 다 대형 마트에서 대학 기숙사용으로 파는 작은 공간 히터 주위에 자리 잡고 있다. 오렌지색 코일이 희미한 불빛 속에서 빛나며 그들의 얼굴에 그림자를 들이운다. 이제야 정신을 차렸군. 엘리아스는 일어서지 않는다. 특별히 추워 보이지도 않는다. 그저 분개할 뿐이다.
마치 연력학 법칙이 그를 존중하여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듯이. 난방이 꺼졌군요. 나는 당연한 것을 말하며 밋밋하게 말한다. 그래 나윤, 우리도 알고 있어. 전가의 목소리는 희생자처럼 뚝뚝 떨어진다. 3일 동안 이렇게 살고 있어. 네가 도심의 따뜻한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동안. 기름 회사에 전화는 했나요? 무슨 돈으로? 엘리아스가 앞으로 기댄다. 네가 우릴 완전히 끊었잖아. 모든 카드를 정지시키고 모든 결제를 취소했어. 온라인으로 식료품조차 주문할 수 없어. 나는 상자를 커피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다. 이를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 제안은 따기처럼 느껴진다. 어머니는 실제로 움츠러든다. 난 56세야, 나윤. 대형 마트회에서 일하진 않을 거야. 사비는 하고 있던데요.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 어제 거기서 그녀를 봤어요. 그 끔찍한 파란색 조끼를 입고 선반에 물건을 채우고 있더군요. 붙임머리는 포니테일로 묶여 있고 손가락에는 반지가 없었어요. 준서는 돈이 사라진 것을 깨닫자마자 옆에 머물지 않더군요. 참 재미있죠. 너는 우리를 비웃으려고 온 거니. 엘리아스가 이제 일어선다. 그의 얼굴은 찡그려져 있다. 네가 도심에서 기업 간부 놀이를 하는 동안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보려고. 아니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그들의 대형 65인치 TV로 걸어간다. 작년에 전 슈퍼볼 세일 때 내 신용카드로 샀던 TV다. 당신들에게 뭔가 보여주러 왔어요. 나는 에어플레이로 연결한다. 애플 로고가 화면에 나타난다. 차갑고 희미한 방에서 밝은 흰색이다. 뭐 하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진다. 엘리아스, 쟤 좀 말려. 하지만 나는 이미 첫 번째 문서를 열고 있다. SBA 대출 신청서가 화면을 가득 채운다. 모든 세부 사항이 보일 만큼 확대되어 있다. 내 주민등록번호, 내 위조 서명, 사업명, 박사빈, 엔터테인먼트.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러 왔어요. 나는 조용히 말한다. 당신들이 계획한 것과는 아주 다른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말이죠. 내 손에 든 휴대폰이 진동한다. 마커스에게서 온 문자. 거기 있어? 필요하면 대기할게. 나는 한 손으로 답장한다. 지금 녹화 중.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그에게서 배운 또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항상 증인이 있어야 한다. 비록 그들이 전화선을 통해 듣고만 있더라도, 비록 그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도 다른 누군가가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을 바꾼다. 아버지는 화면을 응시한다. 그의 얼굴에서 색깔이 천천히 빠져나간다. 일몰의 타임랩스 사진을 보는 것처럼. 나윤, 그의 목소리가 이제 다르게 들린다. 더 작게. 이성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좋아요? 나는 포트폴리오를 열고 첫 번째 서류 세트를 꺼낸다. 이야기해봅시다. 사빈이 부엌에서 나온다. 여전히 약혼 반지를 끼고 있다. 여전히 이 상황이 내가 수표를 건네주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보인다. 드디어 끝낼 수 있을까요? 저녁 예약이 있단 말이에요. 앉아? 나는 말한다. 요청이 아니다. 어머니는 소파에서 몸을 뒤척이며 코트를 더 단단히 감싼다. 박정아, 56세, 주요 조력자. 나유나 아가야, 남방류만 도와주면 이성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잖아. 이성적? 그 단어는 내 입에서 재처럼 느껴진다. 나는 휴대폰을 탭한다. 첫 번째 이미지가 화면을 채운다. SBA 대출 신청서. 4,500만 원. 내 주민등록번호, 내 위조 서명. 하지만 사업 계획서 부분의 필체는 아버지의 것이다. 나는 그 비좁은 글자를 어디서든 알아볼 것이다. 박사빈 엔터테인먼트. 나는 소리내어 읽는다. 흥미로운 사업 벤처군요. 말해보세요, 아빠. 제 서명을 위조하는 법은 언제 배우셨어요? 그렇게 잘하시는지. 방의 온도가 10도 더 떨어진다. 온도계가 아니다. 다른 무언가다. 엘리아스는 키를 통해 권위를 되찾으려고 일어선다. 자, 잠깐. 그 대출은 가족을 위한 거였어. 사비니의 인플루언서 경력을 위한 거였고 너도 이 가족으로부터 혜택을 받았으니 이제 되갚을 때야. 되갚아? 나는 그 말들이 거기에 걸려 있게 놔둔다. 내가 뭘 되갚았는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슬라이드. 카지노 비츠 청산 기록. 내가 학비를 대기 위해 호수 부지를 팔았다고 말한 바로 그날 리버 카지노에 지불된 6천만 원. 공공 기록, 날짜, 계좌번호, 거짓말, 흑백으로 문서화되었다. 어머니가 작은 소리를 낸다.
헐떡임은 아니다. 무언가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에 가깝다. 호수 부지. 나는 말한다. 내 목소리는 외과 의사의 손처럼 안정되어 있다. 당신들이 내 모기지 대출금을 갚는 것을 주저할 때마다 나에게 상기시켰던 희생. 내가 수년 동안 돌처럼 짊어졌던 죄책감의 이유. 당신들은 제 교육을 위해 판 것이 아니었어요. 아빠의 도박빚을 갚기 위해 판 거예요. 사비는 부모와 화면 사이를 본다. 혼란이 마침내 그녀의 평소에 거만한 표정을 깨고 들어온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입 다물어, 사빈. 단어들이 차갑게 나온다. 냉철하게. 나는 그들을 그들의 부패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끝냈다. 세 번째 슬라이드. 민사소송 초안, 명예훼손. 모든 틱톡 영상이 저장되고 타임스탬프가 찍히고 아카이브되었다. 그녀가 잔인한 언니 때문에 겨울에 나이 든 부모님의 난방을 끊었다고 울부짖는 동안 그녀의 거짓말이 바이러스처럼 퍼진 것을 보여주는 댓글, 조회수 스크린샷. 네 번째 슬라이드. 신분 도용에 대한 경찰 보고서. 제출 준비 완료. 내 서명만 빠져 있다. 이제 이렇게 될 거예요. 나는 말한다. 그리고 내 목소리가 얼마나 침착한지, 얼마나 감정이 없는지에 놀란다. 이 집을 파세요. 4,500만 원의 대출금을 갚으세요. 그리고 수년 동안 내게서 훔친 1억 4,500만 원을 갚으세요. 아니면 내가 이 보고서들을 분당 경찰서와 FBI에 전송할 거예요. 엘리아스가 허세를 부리려고 한다. 그는 그 일에 능숙하다. 그 점은 인정해 줘야 한다. 수년간의 실패한 부동산 거래는 그에게 자신감을 가장하는 법을 가르쳤다. 너는 네 가족을 망치지 않을 거야. 게다가 너도 이 대출의 공범이야. 네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나는 미소 짓는다. 실제로 미소 짓는다. 그 미소는 내 얼굴에 낯설게 느껴진다. 근육이 외국어를 기억하는 것처럼. 사실은요, 아빠. 한국 법에 따르면 저는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이것을 신고할 30일의 시간이 있어요. 나는 내 음성 사서함을 열고 스피커폰으로 설정한다. 은행 담당자의 목소리가 방을 채운다. 사기 플래그를 확인하고 타임라인을 설명하고 피해자로서 나의 보호를 설명한다. 오늘은 29일째예요. 그의 얼굴에서 허세가 사라진다. 나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본다. 창문에 서리가 내리는 것처럼 현실 인식이 스며드는 것을 지켜본다. 당신들에게는 선택지가 하나예요. 나는 계속한다. 집을 팔고 내게 갚거나 아니면 이 보고서들을 보내고 당신들 둘 다 감옥에 가는 거예요. 사기, 신분 도용, 연방법 위반. 사빈도 마찬가지예요. 공범으로서. 어머니는 이제 울고 있다. 진짜 눈물이다. 그녀가 보통 사용하는 조작적인 종류가 아니다. 나윤아, 제발 우리가 네 부모야. 이럴 순 없어. 할 수 있어요. 두 단어, 단순하고 진실하다. 아버지는 소파로 주저앉는다. 오만함이 빠져나가고 추운 집에 지친 늙은 남자만 남는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원하는 걸 말했어요. 팔고 나에게 갚거나 FBI를 상대하거나. 그렇게 빨리 팔 순 없어. 그는 말한다. 지금 시장 상황으론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 해결책이 있어요. 나는 휴대폰을 다시 탭하고 구매 제안서 큐를 불러온다. 즉시 현금 구매자가 있어요. 유한 책임회사 LLC인데 있는 그대로 구매할 의향이 있어요. 빠른 거래. 시장 가치보다 낮게 제안하고 있지만 당신들의 상황을 고려할 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들은 질문하지 않아요. 그들은 질문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다. 어머니는 그저 패배한 듯 고개를 끄덕인다. 아버지는 내 휴대폰에 즉시 승인을 서명한다. 그의 손은 떨린다. 물론 그 LLC는 내 것이다. 3주 전에 설립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그것을 알 필요가 없다. 이 제안을 수락하기 48시간이 있어요. 나는 말한다.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예요. 나는 TV에서 휴대폰 연결을 끊는다. 화면이 어두워진다. 나는 테이블 위에 있던 할머니 목걸이도 가져간다. 문 쪽으로 걸어간다. 내 발소리가 마루 바닥에 울려 퍼진다. 나윤, 아버지의 목소리가 문턱에서 나를 멈춘다. 우리는 여전히 내 가족이다. 나는 그들을 돌아본다. 사랑이 거래적이라는 것, 가족이 사업상의 합의였다는 것, 내가 이용되기 위해 존재했다는 것을 가르쳐준 세 사람. 아니요, 나는 말한다. 당신들은 저의 채권자였고 빚은 거의 갚아졌어요. 밖에 차가운 공기가 내가 떠나는 집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 복원의 시간, time for restoration.
대결 후 한 달. 나는 비어있는 숍 분당, 집 밖에 차를 세우고 기다려온 이메일을 휴대폰으로 응시한다. 제목, 박재산 홀딩스 주식회사로부터의 임대 연장 요청 건. 수신, 박태영, 박정아. 친애하는 전 소유자들께. 30일 임대 연장 요청이 검토되었으며 에딕 거부되었습니다. 매매 계약 조건에 따라 48시간 이내에 건물을 비워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가족 유산을 파괴하는 개인에게는 임대를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나윤, 소유자, 박재산 홀딩스 주식회사. 3번 읽는다. 부모님은 아직 모른다. 그들은 어제 이 요청을 일반 LLC 이메일로 보냈다. 아마도 이름 없는 기업 구매자가 그들의 탄원을 무사 통과시킬 것이라고 가정했을 것이다. 그들은 누가 그들의 집을 샀는지 곧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메일을 전달하고 전송 애니메이션이 완료되는 것을 지켜본다. 완료. 집은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작아 보인다. 내가 자란 인상적인 콜로니얼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건물이다. 벽돌과 모르타르, 그리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기억들. 매매 표지판은 사라졌다. 잔디는 깎아야 한다. 아무도 여기 살고 있지 않지만 그들은 완전히 이사하지도 않았다. 앞 창문을 통해 상자들이 보인다. 내가 말라버리게 놔두었던 난방유 탱크는 새 소유주, 나에 의해 다시 채워졌다. 나는 내 열쇠를 사용한다. 이제 내 집 위의 열쇠다. 안의 공기는 퀴퀴한 냄새가 난다. 먼지 조각들이 베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오후의 햇빛 속에서 떠다닌다. 한국 도자기는 사라졌다. 아마도 팔렸을 것이다. 샹들리에는 남아있다. 매매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것은 텅 비어있다. 배우들이 떠난 후의 무대 세트처럼 내 발소리가 마루 바닥에 울려 퍼진다. 나는 계단을 올라 내 옛 방으로 간다. 문이 열려 있다. 방은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다. 나전칠기함. 나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조각된 상단 위로 손가락을 쓸어내린다. 자물쇠는 여전히 고장나 있다. 사빈의 조급함에 의해 억지로 열렸다. 나는 천천히 뚜껑을 들어 올린다. 예상대로 비어 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져갔다. 린넨, 레이스 덮개, 조심스럽게 보존된 사진들. 하지만 나는 무언가를 가져왔다. 코트 주머니에서 진주 목걸이를 꺼낸다. 어머니가 인질로 잡으려 했던 목걸이. 최종적으로 얼어붙은 대치 상황에서 내가 되찾은 목걸이. 아버지가 그의 사기 증거를 TV 화면에서 응시하는 동안 식탁에서 슬쩍 가져온 목걸이다. 나는 그것을 함 안에 조심스럽게 놓는다. 그것은 삼나무 위에 놓여 어두운 나무결 위에서 빛난다. 나는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도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의 딸이나 손녀를 위해 보존하는 것도 아니다. 이제 내 것이며 내게 속한 이 텅 빈 집에 이 텅 빈 함에 살고 있다. 뚜껑을 닫는다. 소리는 결정적이다. 3일 후 나는 사무실 근처의 식당에 들른다. 금이 간 비닐부스와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 끓인 것처럼 맛이 나는 커피가 있는 곳이다. 나는 최종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 재원이를 만나기로 했다. 모든 것을 내 이름으로 이전하는 공식 마감 서류들이다. 하지만 재원이는 아직 여기 없다. 다른 누군가가 있다. 사빈. 이름표가 달린 노란색 유니폼을 입고 테이블 사이로 커피 주전자를 나르고 있다. 그녀의 머리는 단순한 포니테일로 묶여 있다. 붙임머리도 반지도 없다. 그녀의 손은 거칠어 보인다. 매니큐어는 오래전에 사라졌다. 그녀는 아직 나를 보지 못했다. 나는 떠날 수도 있다. 아마도 그래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대신 붓으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그녀가 주문 패드를 들고 다가온다. 우리의 눈이 마주친다. 인식이 그녀를 차가운 물처럼 강타한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붉어진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커피 주문. 나는 내 목소리를 중립적으로 유지한다. 그녀는 아무것도 적지 않는다. 그저 거기 서 있다. 커피 주전자가 그녀의 손에서 약간 떨린다. 언니는 여기 있을 수 없어. 여기는 공공식당이야. 언니가 모든 걸 망쳤잖아.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진다. 준서가 떠났어. 엄마랑 아빠는 일산의 어떤 아파트에서 살고 계셔. 언니는 신경이 났어? 나는 그녀를 본다. 정말로 본다. 그녀는 24세다. 생애 처음으로 정직한 일을 하고 있고 나를 증오한다. 좋다. 커피 주세요. 블랙으로. 그녀는 컵을 필요 이상으로 세게 내려놓는다. 액체가 접시에 튀긴다.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따르고 말없이 걸어간다. 그녀가 계산서를 가져올 때 나는 지갑을 꺼낸다. 영수증에 조심스러운
블록체로 무언가를 적는다. 드레스 복원 기금 지원. 팁 라인은 비어 있다. 공원. 나는 커피값만 정확히 남겨두고 일어선다. 사비는 카운터 뒤에서 나를 지켜본다. 그녀의 표정은 분노와 절망일지도 모르는 무언가 사이에 잡혀 있다. 나는 코트 단추를 잠그고 1월의 바람 속으로 발을 내딛는다. 바람이 직물을 뚫고 들어온다. 쓰고 날카롭다. 눈물을 흘리게 하는 종류의 추위다. 하지만 나는 그 따뜻함을 느낀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 따뜻함을 느낀다.